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잘 때만 해도 참 행복했는데 눈 떠보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모습을 보고 천둥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시장이 대형주에서 전형적으로 물량이 막 쏟아지고 반대로 러셀 2000 지수 같은 소형주로 돈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 좀 기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을 알리지 않듯이 오늘 하루 꺾였다고 과연 그동안 쭉 올랐던 매그니피션트 7 같은 중대형 우량주가 꺾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는 있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또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8월 8일에서 10월로 연기한다는 블룸버그 뉴스 때문에 박살이 났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부정할 수 있는 뉴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리나 수혜주로 시장이 쏠릴 것 같은데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실적 시즌이 첫 항공주가 열렸는데 델타항공 같은 것들은 그렇게 또 항공주는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좋은 항공 시장에서 왜 항공주들이 실적이 안 좋지 않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실적 시즌도 그렇게 만만한 수준은 아닐 것 같다. 정말 서해미라고 섬세하게 시장을 다루고 결정을 하고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신중한 모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장의 변화가 뭔가 조금씩 나오는데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나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오늘은 좀 주의를 하는 금요일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는 0.12% 상승, 나스닥 마이너스 1.88, S&P 마이너스 0.88. 네, 나스닥과 S&P 500이 박살이 나는 모습이 보였는데 살짝 좋다가 이때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돼 있는 모습. 전부 테슬라나 기술주들에서 갑작스러운 매도가 나왔다. 뭔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산 듯한 느낌? 그렇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될 때 샀다가 막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CPI로 거의 클리어하고 컨펌되는 상황이 되니까 갖다 파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이익 실현인가를 좀 잘 구별해야 되는데 하루 가지고는 구별하기가 참 힘들죠. 오늘 한국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다시피 러셀 2000은 3.77%나 상승이 됐어요. 네, 소형주 2000개를 모아놓은 건데 러셀 2000은 하루 만에 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나스닥과 S&P 500이 박살난 가운데 돈이 러셀 2000으로 가 있다. 이렇게 중소형주로 간다면 돈 넣고 돈 먹기, 또 종목 투자, 단타 투자 대회가 열리는 건데 좀 어려움, 좀 두려움은 있습니다. 지난달 CPI가 4년 만에 전월 대비 하락했음에도 기술주 매도세가 대거 출현하면서 미국 증시가 다우를 제외하고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CPI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죠. 미국 노동부가 지난달 CPI가 전월비는 0.1% 하락, YOY는 3.0% 상승했다고 발표. 시장은 3.1%였는데 더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전월비는 0.1%, 전년 대비는 3.1% 상승을 전망을 했던 거죠. CPI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전년 대비도 3.1% 하락도 3년 만에 처음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강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도 3.3%, 예상은 3.4%를 했죠. 이보다 더 낮아지면서 정말 최고의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좋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면서 무너졌다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전월비 2% 뚝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된 거죠.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리 선물은 연준이 오늘 9월 회의에서 0.25%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93%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는 증시의 대표적인 호재죠. 그러나 시장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대거 출현함에 따라 빅테크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애플 2.32, 마이크로소프트 2.48, 아마존 2.37, 알파벳 2.78, 페이북 4.11, 빅테크주들이 갑자기 하락했는데 특히 테슬라가 8% 이상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했죠.
엔비디아도 5.7%나 급락하는 등 대부분의 반도체가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하루 만에 3.47%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연기는 CJ 차량 제작에 필요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CJ 차량 제작에 시간이 더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디자인팀에서 차량의 일부 요소를 다시 작업하는 시간 내려졌다는 거죠. 네, 블룸버그가 보고를 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머스크가 지난 4월 자신의 X에서 발표하면서 시장에 큰 관심거리였죠. 8월 8일 계속 강조하면서 공개한다 그랬는데 다시 이제 추가로 나올 보도를 봐야 되죠. 네, 앨런 머스크가 또 자기 X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요정 기준으로 22만 2천 건, 지난주보는 23만 9천 건보다 17,000명이 급감을 했죠. 또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것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날려버리는데 경기 침체는 없고 CPI는 빠지고 돈은 좀 넘치고,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은 박살이 나고 돈이 중소형주로 넘어가고 굉장히 시장의 색깔을 예상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유연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깔아놓기 전략은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6월 CPI 전년비 YY로 3%, 3년 2개월의 최저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22만 2천 건, 예상을 하했다. 13,000건이나 하해되는 거죠.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응찰 2.3배, 수요는 약하던데 미국 금리가 오늘 아주 그냥 진짜로 엄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한번 봅시다. 오늘 미국 금리를 보면 2년짜리는 4.5까지 빠졌습니다. 12.2bp나 단기금리가 하락하는 모습. 10년짜리는 드디어 4.2, 7.6bp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30년짜리 입찰률이 안 좋다 하겠는데 5.9%나 하락하는 모습. 미국 금리는 4.5, 4.2. 네, 우리가 원하는 금리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오늘 기술주의 갑작스러운 이익 실현 물량은 단기적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저금리의 수혜를 받는 기업, 그 중소형 기술주하고 제약바이오인데 이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또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다시 오늘 주요 시장 투자 포인트로 돌아와서 일본 니케이 증시 사흘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토픽스도 연이틀 경시를 하고 있다. 일본 니케이 지수 한번 봅시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제도 1%가 올라서 42,278포인트, 1988년도에 4만 포인트를 뚫고 42,278까지 상승하는 그런 놀라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빨리 3,000을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애플이 유럽서 타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애플에서 이제 삼성페이 사용도 허용을 하겠는데 이게 과연 호재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애플 바들이 굳이 자기 애플에 삼성페이를 넣어서 결제할 것 같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처럼 애플페이가 잘 안 되는 것이 가끔 있긴 있던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페이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소식도 아닌 것 같습니다. 델타항공 2분기 실적을 예상을 하였다.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항공주가 어제 우리 이제 카페에서 어떤 친구가 항공주 사도 되냐 그래서 제가 TA 항공 괜찮다 추천을 해드렸는데 항공주가 이렇게 많은 수익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가고 이제 움직이는데 실적이 예상을 하회를 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냥 감으로 육안으로 관측하는 실적은 정말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이드라인이 서 있고 거기를 맞추지 못하면 주가가 하루만 해도 7, 8%씩 박살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하고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달러는 0.54%나 하락하며 104.160 달러 약세가 확실히 나타나죠. 네, 달러 약세. 어제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원화가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는 1.13% 상승 83달러. 금리는 이야기해드렸죠. 네, 애플은 2.32% 하락. 버티볼링스는 1.97.
반대로 이 재생에너지 퍼스트 솔라는 0.82% 상승하면서 이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RM은 4.69% 하락, 177달러, 엔비디아 5.24% 하락, 127달러, AMD도 2.12, 테슬라가 8.5% 하락을 했습니다. 240달러까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인라인은 1.15% 하락, 마이크론 3.94, 131달러, TSMC도 3.19%, 네, 빅테크, 반도체, HBM들이 다 하락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비트코인도 0.15,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네요. 살짝 이제 돌아서는 모습인데, 비트코인은 뭐 불안해서 살 시기가 됐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은 뭐 CPI와 그리고 빅테크들의 이익 실현의 물량으로 인한 하락, 다음에 테슬라 이야기에는 뭐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결론 한번 들어갑시다. 천당과 지옥이 교차했다. 결국 사고는 늘 믿었던 놈이 치는 게 사실이죠. 부잣집이 망하는 데는 양아치 개망난 아들 때문에 망하는 개인일 수는 없죠. 양아치 아들은 푼돈, 뭐 작은 돈 정도의 손실은 있지만 사고를 쳐서 회사가 망하지 않는데, 잘 나가던 큰아들,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잘 나가던 모범생 아들이 시장을 오판하거나 경영에 실패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오늘 테슬라가 꼭 그런 꼴이다. 그러나 포기나 실패가 아닌 연기로 더욱 좁은 로보테시를 만들기 위한 진통으로 보고, 오늘 하락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흔들리지 말고 줍줍하는 것은 좋은 전략인 것 같다. 오늘 이제 문제는 IT, 반도체, HBM이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인데, 당연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네요. 오늘 많은 것들을 좀 토해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점이 금리 인하, 뭐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쪽의 방점을 지켜서 반대로 뒤집을 확률도 있는데, 오늘이 금요일만 아니었으면 뭐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다들 금리 인하 가능성에 사고 확신일 때 파는 전형적인 미국 투자가들의 행태가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은 오늘 밤 회복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을 가름할 것이다. 오늘 지속적으로 대형 우량주의 매도가 나오고 중소형주로 돈이 간다면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빠른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서 크게 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니듯이 하루 꺾인 것으로 전체적으로 빅테크가 꺾였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 즐겁지는 않지만 그렇게 비관적이지도 않아서 좀 지켜보며 살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카페를 복사해서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들어오십시오. 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들어오십시오. 제가 매일매일 주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즐겁지 않고 마음이 부담스러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지만 또 극복을 해야죠. 미국이 참 변화무쌍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CPI 보고 오늘 엄청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살이 난 모습인데, 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모습이 역시 미국의 전형적인 투자 행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원전주도 주의해라. 원전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가격과 빨리 잘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들의 안보 형태와 그다음 동맹국 프랑스를 도와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주의해라고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드립니다. 네, 변화무쌍한 시장에 좀 더 현명하고 세밀하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깔아놓기 전략을 일 수밖에 없다. 네, 계속 깔아놓고 로또 맞으면 팔고 또 다른 종목 깔아놓고 이러한 깔아놓기 순환매에 대응하는 전략. 오늘 한국은 또 새로운 종목, 예상치 않은 종목들이 툭툭 튀어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여서 난이도가 엄청 높은데, 제가 교과서 밖에서 자꾸 중간고사에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좀 힘든 면인데 이럴 때일수록 다 포기하고 5-6개 섹터를 좁혀서 대표 종목만 깔아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어제 이제 실리콘트 같은 것들은 55,000원, 6,000원까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그 다음 또 올라오죠. 한번 시세가 난 것은 밑에서 빠지고 올라오면 전부 다 쌍봉을 이룰 확률이 높아. 쌍봉 헤드앤숄더에 놓을 확률이 높다. 다시 이게 올라와서 치고 가기에는 시장의 힘이 역부족이다. 따라서 박스권으로 보고 이 고점에 오면 팔아라.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죠. 화장품, 전력기기 이런 애들은 전부 조정받고 올라오는데 다시 올라올 때 위에 전고점 수준 오면 또 팔아라. 박스권 매매가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관점을 두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시고 즐겁고 멋진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